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잡념을 없애는 방법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가 저에게 땡땡이 너무 열심히 한다, 왕따 시켜버릴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충격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 겪은 경험이 생각나면서 내가 다시 소외를 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소외당할지도 몰라, 친구가 싫어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공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런 생각으로 불편했었고 지금 공무원 수험생인데도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떨쳐버리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답장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잘해주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잘해주든지 내가 친구가 1명 있든지 10명 있든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제가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분노, 불안 이런 것은 억누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5살 정도 아이 수준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다 대고 울지마 뚝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억압이 될 뿐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다? 그럼 화가 난다고 사람을 쳐도 되나? 그건 아니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감정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고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감정이 아니고 감정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 그 자체죠. 관찰자라고 합니다. 그 의식의 상태, 관찰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나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조금 편안해지죠. 감정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다. 어느 신체에 도달하면 그 감정이 나타난다. 감정이 나타나요? 응? 감정이 나타난다고? 아니, 잘못했다. 야, 그럼 그 화학물질은 어디서 오는데? 그 화는 뇌나 다른 뇌에 있는 그 화학물질을 만들도록 조절하는 건 또 누구야? 뇌. 뇌? 뇌에서 이 감정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건 누구야? 그러니까 뇌라고. 그게 뇌라고? 응. 그렇다면 정원이라는 사람이 뇌입니까? 뇌가 조절을 하면 너는 혼자서 뇌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비네. 어? 그 좀 이상하잖아. 다른 장기들도 이래. 정원이가 장기야? 정원이가 뇌야? 그럼 정원이는 뭐야? 장기들과 뇌나 피부 그런 세포들과 그것의 총합이야? 다 더한 게 너야? 정원이가 그럼 오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뭐 그림 그려야지, 나 오늘 산책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결정하는 거야? 뇌. 그것도 내가 결정해? 그럼 뇌가 결정하고 너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비네 너는? 응? 로봇네? 뇌가 결정한 건 아니지, 그건 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원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 문제는 내게 그런 기억은 거야. 누가 해? 기억은 뇌가 하지만 그 기억을 한다든지 생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건 정원이야, 정원이. 그거는 뇌가 아니야. 정원이라는 거는 뇌가 아니야. 알겠어? 근데 뇌가 없으면 뇌에서 중심 작용을 해서 뇌에서 명령을 해서 팔다리도 움직이고 장기도 움직이고 하지만 뇌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 몸의 주인은 나야, 나. 내가 누구야? 내가 나라는 걸 알고 있는 나. 이게 나란 말이지. 응? Do you understand?
뇌가 없잖아? 그러면 의식을 못해. 내가 있다? 뭐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러던데. 그러진 않아. 유체이터를 해도 사람이 생각이 있어. 넌 유체이터를 안 해봤니? 해봤는데요. 언제 해봤는데요? 몰라. 기억 안 나.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가 보인다고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도 내가 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게 뇌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뇌는 그냥 돌아가는 기관이야. 기관. 응? 도구야. 도구. 정원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이 머리에서 호르몬도 분비하고 감정 화학물질도 분비하고 그게 다 뇌에서 하는 건데 뇌가 우리 말을 듣는 거야. 말하자면 문제를 하나 내지요.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는 내 영혼이 결정하는 거지. 뇌가 영혼은 없어. 네가 지금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야.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 영혼이란 곧 생명력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영혼이 어디 있는데? 여기.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정관념, 편견,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좋다, 이런 생각의 오류를 당연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좋다와 싫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오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나의 감정의 밑에 깔려있는 믿음을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걸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틀렸는지 내가 직접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왜 거기서 나와? 정원이가 왜 거기서 꿈은 나와? 뭐 하는 시간인가? 꿈은 내가 낮에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 그것도 말이 돼요. 이분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친구가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이 생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의 통찰력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친구가 나를 왕따시킬까 말까, 이것은 친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무관하게 막 일어나고 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휘말려 들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이 나의 창조물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있어서, 내가 은연중에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나와 무관하게 친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더라도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우리가 밤에 꿈을 꾸면 꿈에 나오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대상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게 사실은 모두가 나의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꿈에서 지혜롭고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그런 대상들이 모두 나의 마음의 일부가 투사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꿈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징물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꿈이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의식에 100%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나의 삶과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에 일부의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친구가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는 친구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나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친구를 좋아한다. 친구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영혼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상태, 두려움, 분노 이런 상태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라는 것은 사랑이 높아진 상태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상태, 그 상태에 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다,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것을 하면서 즐겁게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마음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에 사랑을 살려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개발하셔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빨간색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길을 지나갈 때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만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깥의 대상들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 대상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친구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그 얘기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분만이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극복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뒤집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누가 음료수를 줬을 때 저 사람이 여기다 독약을 탔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마시지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타서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도 어떤 친구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이렇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남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방향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봐야 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생각 또는 남이 나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의 근원은 무엇이 좋다, 싫다를 나누는 이원적인 마음,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키워 가셔야 합니다. 마음에서 그런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나를 미워할까? 이런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편견, 고정관념, 생각의 오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뒤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래야만 한다,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요.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죠. 이것이 옳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니고요. 나는 돈을 잘 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나는 예쁘고 날씬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잘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 다 파보세요. 당연한 것 없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 원주민들의 사회에 가면 전혀 다른 것이 되고요. 현재에 당연한 것이 과거에는 달랐을 것이고 또 미래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들, 그런 것들이 100% 옳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골똘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1시간 동안 내가 기분이 왜 안 좋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질문하고 앉아있기도 했고요.
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궁금한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요. 설거지할 때도 생각하고 빨래할 때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고 번쩍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사회에서 주어진 답이나 남들이 옳다고 하는 말 그걸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얘기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다더라 그런가 보다 하고 뉴스에서 나쁘게 묘사하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 뉴스에서 착하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나의 생각의 편견 때문에 틀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의 근원에는 생각의 오류, 편견과 고정관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바닥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핵심 믿음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핵심 믿음, 코어 빌리프를 글로 써보시고 이것이 왜 틀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묵상과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성 공부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왜 틀렸는지를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아 이게 틀렸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오류를 파헤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의 생각의 오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 주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고 남이 나를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을 내가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너는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것은 누군가의 이기심에 따른 분류이고 뇌에 있는 에고의 생각입니다. 이 우주적인 마음, 신의 마음에 있어서는 너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빠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 아름다운 꽃도 피워내지만 깨진 유리병이나 오물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줍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날씨가 맑고 어떤 날은 날씨가 흐리지만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맑거나 항상 비 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적절히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항상 그렇죠. 우리가 무엇 한 가지를 집착하고 이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그것이 오류이기 때문에 그 집착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오류가 무엇인지 그것을 글로 써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그런 연습을 해보신다면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극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